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뉴스픽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죠.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야, 또 그냥 간밤에 참 재밌는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에 대응한다. 예.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일단 말씀드리자면 회기 쪼개기 전술을 택한 건데요. 누가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전술을 택했는데 필리버스터 도중에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해당 안건을 네. 다음 회기 때 표결한다는 이제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큰 틀은 회기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2번에서 3번으로 쪼개서 몇 차례 나눠서 연다는 것인데 네. 필리버스터를 돌입하면은 한 회기밖에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 필리버스터도 어제 회기가 끝나는 12시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하고 이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냐 마냐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대치 국면에 있는데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회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면서 시간을 좀 벌겠다라는 네. 전술을 택했던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180명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의원 180명의 동의를 얻어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킬 것이냐 네. 아니면 회기를 짧게 만들어가지고 12시만 되면 무조건 더 이상 필리버스터 할 수 없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러는데 살라미 전술을 택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첫 번째 예. 날이었는데 그냥 성공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끝난 거라고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끝나가고 있고요. 검찰청법과 어제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권을 상정한 동시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사흘 뒤인 30일 본회의가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검찰청법을 표결해서 통과를 시키고 다시 형사소송법을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다시 회기를 종료시키고 다시 5월 3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형사소송법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고요. 네. 이날이 5월 3일이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날 잘하면 본회의 통과 직후에 법안 공포안을 의결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날 5월 3일에 국무회의에 올리지 못한다면 네네. 일단 임기 자체는 5월 9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기를 하루하루씩 만들었어요. 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기가 한번 종료되고 나면 3일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과시켜야 될 법이 2개라서 네.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을 어제 하나 올려놓고 일단 12시까지 필리버스터 끝내게 하고 3일 있다가 네. 이제 또 형사소송법 올려서 또 필리버스터 끝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표결에 붙이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이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국회에서 뭐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니까 네. 그 시기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지금 이런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진짜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또 지난번에 만들어진 법도 있고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선택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까요? 예, 지금 민주당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올라간 그 법안들의 도대체 내용이 뭔지를 사실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따가 한번 그거는 우리 이시삼합 시간에 두 분 전문가 변호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문제다라고 하면서 6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6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 국민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고요. 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 부분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와 같이 치를 때 큰 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금 현재 위헌 상태에 놓여 있고요.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서 지금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네. 개헌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 개정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또 이제 선관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네. 헌법 제27조에 국민투표법을 진행을 하려면 외교, 국방, 통일 아니면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민투표에 붙이려면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주요한 사항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주요한 상황이냐 이것도 네. 좀 확인해야 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가 6월 1일 날 제대로 열릴 가능성이 사실은 지금 인사청문회들이 전부 다 막혀 네.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민주당 그러니까는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에 임명되었던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지금 사표를 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18일 이상 공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하려면 5월 13일 전에 공고해야 되죠.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현재 헌법 불합치 상태가 네. 되어서 이거를 운영할 수가 없고 2016년 이후는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배 자유한국당 네. 의원 그 당시 지금 이제 이게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니까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았다?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 어렵네요. 근데 사실 이거 뻔한데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네. 뭐 인수위 측에서 구체적인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한 것 자체가 고육지책인 아이디어 같다라고 해서 뭐 인수위 측과 뭐 당이 뭐 그렇게 조율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네. 선관위도 결국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이제 법조인들 얘기해요. 검사 출신들은 이런 뭐 형사적인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은 당연히 전문가지만 민사나 뭐 행정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러거든요. 역시 대통령 당선인이 검사 출신이어서 이런 쪽에서 몰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중요한 건 또 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뭐 고맙다고 지금 지방 돌아다니고 네,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선거 게임 아닙니까? 솔직히 왜냐면 네. 지금 지방선거에 나온다는 후보들하고 같이 인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 11일부터 대구 경북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상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당선자 쪽에서는 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네. 뭐 지난 20일 호남 그리고 21일, 22일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25일 경기 이 찾을 때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 후보자들을 동행을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26일에 인천을 방문한 당시에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이 영종도 신도 도로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요. 뭐 29일 내일 대전을 방문하는데 이장우 시장 후보와 대전시장 후보와 동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윤 당선인이 경기 성남과 용인, 인천을 순회하면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방선거를 위한 맞춤형 행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불법은 아닌데 오, 예.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불법이지만 당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 관련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자도 공무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공무원이 하면 불법이라는 건데 문제는 대통령 당선자가 공무원이냐. 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아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10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너무너무 이것도 엄청난 꼼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뭐 인수위를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5년간 국정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네. 집중을 해야 되는데 민심 탕방을 핑계로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댓글도 참 재밌습니다. 아까 말했던 헌법 불합치돼서 효력이 상실된 이 국민투표법 관련해서 지정란님 재미있네요. 역사의 흐름이 이런 얘기 해주셨고 미선님 법도 제대로 모르는 검찰도 참 많군요. 리가님 대통령 선거 이번에 다시 하는 건가요? 좋은데요. 이러고 김삭강님 국민투표하자는 거는 언론이
그쪽 편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였거든요. 제임스 최님도 그럴 거면 대통령 선거 다시 합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네요. 오히려 이승옥님은 그러려면 용산 이전 국민투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재밌고요. 제주바람님 일본 내가 구성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사실은 조금 뭔가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들 거론된 장관 후보자님들이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이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어쨌든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다. 언제 내가 지금 발목 잡은 이것이 다음에 나를 또 짓누르는 그런 칼날이 돼서 돌아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어떤 몫을 내야 될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국민의힘 쪽에서 이번에 이 법안 올린 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절차 위반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인데 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 이게 법원에서 뭐 30일 전에 이걸 결정을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민영배 의원 탈당 후에 안건조정위원회 배치가 된 것과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신청을 놨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이었는데 이번에 이거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돼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뭐 4명을 맞춘 그거 자체가 지금 문제다 이렇게 지금 예.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이따가 제가 또 우리 두 분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오늘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인사에 대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정말 댓글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따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슈 3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